You can exercise all you want, eat all the right foods, sleep 8 hours a night. If you are not breathing right, you will always be sick. We've largely lost the ability to breathe correctly. 99% of people are breathing dysfunctionally. They don't realize the damage they're doing to their bodies and brains by being this way. The modern world is conspiring to make us sick. Diabetes, asthma, metabolic and autoimmune issues, anxiety, even ADHD. Experts said it is 100% related to your breathing at night, especially. Really? Bad breathing habits are a recipe for disaster, which is what has happened for so many kids today. So if you're a parent and if you can hear them breathing when they're sleeping, this is a big red flag. Breathing. Breathing is essential to life. Despite everybody's knowledge that breathing is essential to life, I don't think that most people realize just how important how we breathe is to our quality of life. And that includes our mental health, our physical health, and what we call performance. That is our ability to tap into skills, either physical or cognitive, in ways that we would not be able to otherwise if we are not breathing correctly.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이없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 현대인들은 95%에서 99%가 호흡을 잘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하는 호흡인데 뭐 우리가 왜 그 호흡을 잘못하고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것 같은 게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있고, 우리 또 잘못된 자세로 많이 앉아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거북목이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허리를 이렇게 쭉 늘어뜨린다든지,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자주 앉아있고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그리고 맨날 만성 스트레스, 김과장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그런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은 우리는 몸이 경직되고, 경직된 몸은 결국 우리 장기나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들과 제대로 소통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소화도 잘 안 되고 호흡도 얕아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경직된 부분은 계속 경직된 채로 계속 살아가게 되고, 거기 혈액순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서 우리는 뭐 이런저런 육체적인 병을 얻게 되는데,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그런 정신적인 질환들도 사실 이 호흡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아까 제임스 네스터가 말했듯이 잘못된 호흡이 ADHD와 같은 집중력 장애에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원래의 호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코 고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자신이 코 골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것 때문에 남들한테 피해를 줘서 걱정이네. 사실 뭐 그것도 걱정인데, 사실 더 큰 걱정은 뭐냐면 자신의 건강입니다. 사실. 왜냐면 이거 굉장한 레드 플래그입니다. 입 벌리고 그냥 코 골면서 막 이렇게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와 몸에 엄청난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거라서, 매일매일 이런 것들이 쌓이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도 다 호흡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이란 것은 당연히 엄청 중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물은 없어도 며칠은 살죠. 우리가 뭐 음식이 없어도 며칠은 살죠. 하지만 호흡이 없으면 몇 분도 있지 못하고 우리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호흡이 좋아야지 당연히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도 다 좋아질 거고, 우리 호흡계와 자율신경계, 중추신경계 이런 게 다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호흡이 좋아지면 당연히 모든 면에서 다 좋아지겠죠. 육체적인 거나 정신적으로나. 요즘에는 영적인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이 얘기가 나오죠. 뭐 옛날 우리 뭐 스님들이나 부처도 그렇고, 인도의 요가에서도 그렇고, 중국의 타이치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 호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호흡의 중요성. 어떤 생각이 나도 호흡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 호흡을 길게 쉬어보고 그걸 느껴보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안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자신을 느낄 수 있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어디에나 있는 말인데 내 안에 답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좀 더 깊게 하면서 나를 느끼다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앤드류 훌버가 또 말했죠. 호흡이 인생 자체에 그냥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뭐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호흡이라는 걸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주 1분 1호흡 챌린지라는 걸 준비했는데요. 12주 동안 1분에 호흡을 하나만 할 수 있게 만드는 챌린지인데, 뭐 꼭 12주 만에 달성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1분에 1호흡을 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건 요가바디의 창립자이자 요가 티처인, 뭐 그리고 저의 뭐 티처이기도 한 이 루카스 락구드의 코스를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제가 이제 요가바디의 브리딩 코치이기도 해서 비슷한 포맷으로 갈 건데, 저는 또 이제 루카스랑 다른 생각이 있어요. 루카스는 인텐스한 호흡, 요즘 유행하는 뭐 위모프 호흡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하고는 편이고, 저는 그 와중에도 좀 다른 면이 있다, 저는 이런 걸 좀 보는 편이라서 루카스 코스를 그대로 가는 건 아니라 루카스 코스에서 좋은 부분, 그리고 또 제가 쿤달리니 요가나 위모프 호흡법이나 홀로트로피나 이런 걸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조합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 1분에 1호흡을 할 수 있게 되면은, 혹은 뭐 그렇게 안 되더라도 호흡과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관계를 어느 정도만 이해하고 특정 연습들을 이제 익숙하게 할 수 있게 되면은, 우리는 뭐 외부 상황에서 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뭐 고통이나 시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뭐 한 100배 진짜 1000배는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호흡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은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은 내 앞에 있는 현실, 내 행동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고, 내 말이나 태도, 행동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들이 달라지니까 현실도 점점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건강적으로 좋지, 뭐 정신적으로 좋지, 뭐 영적으로도 좋지.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호흡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거 영적인 그런 게 막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호흡을 꾸준히 하면서 자기를 느끼다 보면은 점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신을 느끼면서 정말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정말 느끼는 기분 같은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좋으니까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외부 상황이 요새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정말 유혹하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나 뭐 쇼트폼 영상들이나 여러 가지 뉴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정말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기가 정말 힘들죠. 또 외부 상황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부 환경에 치이게 되는 뭐 그렇게 되는데 이런 호흡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어떤 외부와 이 내부의 관계를 자기가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자극이 있고 우리가 반응이 있죠. 어떤 스트레스가 왔어요. 그럼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죠. 그러니까 화난 채로 스트레스 받은 채로 살아가는데 그 사이에 어떤 갭을 만들고 그 사이에서 내가 호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이제 계속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이 외부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외부 상황에서 아예 안 이끌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기서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막 이끌려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분 1호흡 12주 챌린지 자 이제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호흡이 뭘까요? 호흡이라는 거는 뭐 자율신경계와 직접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의 무의식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우리 자율신경계는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그러니까 교감신경계는 뭐 우리 fight or flight이라고 하는 거.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그러니까 위기 상황. 일 때 우리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은 사랑하고 릴렉스 돼 있고 소화하고 쉰다거나 그럴 때 활성화되는 거죠. 우리가 뭐 만약에 지금 갑자기 사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줘봐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호흡을 들이쉬게 되잖아요. 이 상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 누가 뭐 내가 오늘 사랑에 빠졌어. 그래 막 이렇게 오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이렇게 쫙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쉴 때도 그렇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쉰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좋잖아요. 그렇게 쉬는 기분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게 부교감신경인 거죠.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 거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 무의식과 관련돼 있는 뭐 호흡, 소화 이런 것도 우리가 막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 개입하면서 계속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 호흡을 느끼다 보면은 무의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호흡이 원하는 걸 상상하면 이루어지는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못한다면 생각만으로 우리가 무의식까지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을 바꾸는 성공하게 대가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항상 하기 전에 릴렉스 하라고 성공하게 아버지인 바프로토도 항상 강조했던 게 시각하나 뭔가 하기 전에 항상 릴렉스 하라고 항상 그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릴렉스 하면서 내 호흡을 깊게 들어가면서 나를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 좀 더 우리 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호흡이 우리 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얘기를 하면은 이제 호흡 운동을 하면 뭐가 좋냐 이렇게 호흡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으면 뭐가 좋냐 이게 뭐가 좋냐면은 스트레스를 일단 컨트롤할 수 있죠.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유롭게 어느 정도 부교감신경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컨트롤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화나는 대로 그냥 살고 그냥 열받으면 막 싸우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은 컨트롤할 방법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체 기능의 최적화. 신체 기능의 최적화라는 건 당연히 우리 호흡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근육들과 장기들과 이런 소통이 계속 좋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호흡이 깊어지다 보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도 잘할 거고 산소를 잘 흡수할 거고 혈액순환이 계속 온몸에 더 좋을 거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육체적인 혜택이 당연히 있을 거고 정신적인 혜택도 아주 큽니다. 왜냐면은 우리 뇌도 몸의 일부잖아요. 코로 이렇게 깊게 숨을 들이쉴 수 있으면은 우리 뇌에도 좀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뇌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혜택 뭐 이런 거 당연히 영향이 있죠. 그리고 호흡계와 자율신경계와 관련이 깊은 게 이제 우리 뇌 분비선들 호르몬 분비와 관련돼 있는 그런 뇌 분비선들을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정신적으로도 좋겠죠. 왜냐면 호르몬이 우리 어떤 그 감정과 굉장히 관련이 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뇌 분비선들이 균형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좋게 하니까 우리 마음에도 당연히 좋고 그리고 영적, 영성적 혜택도 있죠. 옛날부터 뭐 여러 가지 종교 이런 것들 다 있었죠. 명상을 한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할 때도 항상 그 호흡의 좀 중요성 같은 게 항상 강조가 많이 되어왔죠. 그런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호흡이 더 깊어질수록 나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게 맞으니까. 호흡이 얕으면 어때요? 그냥 나의 몸에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부분 어떤 그 포텐셜 잠재력을 막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호흡이 계속 깊어 아주 깊고 아주 내가 쓸 수 있고 뭔가 나를 잘 느낄 수 있고 내 감정을 좀 더 느낄 수 있고 내 신경계들을 더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그런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발전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죠. 내가 나를 더 알수록 내 단점이나 장점을 더 잘 알 거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어떤 영성적인 혜택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더 높은 수준의 뭐 감정 경험 그런 것도 비슷한 거죠. 어쨌든 몸을 더 느끼다 보니까
더 큰 행복감이나 더 큰 사랑 같은 걸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평소에는 몰랐던,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던 어떤 분노나 막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전혀 못 느끼고 있던 좋은 감정들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런 것들을 조금씩 놓아주기 때문에 호흡에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이런 것들을 좀 더 놓아줄 수 있어요. 열등감이나 뭐 고통이나 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걸 놓아주다 보면은 더 좋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거의 한 3,002번 정도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몸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몸 자체가 우리 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앤드류 휴버만 이렇게 얘기하죠. 확실히 하겠습니다. 의미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는 모든 뇌와 몸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뇌와 몸은 함께 작용하는 일종의 계약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휴버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몸이 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뇌에서 일어나서 막 뇌에서 생각이 나고 막 뇌에서 화나고 이게 다가 아니라, 뇌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그럼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고, 몸에 다 그런 버릇과 이런 형태로 우리 다 남아있다는 거죠. 신경들이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내가 특정 트라우마가 있어. 그 트라우마에 비슷한 걸 딱 봤을 때 우린 또 똑같이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두렵다 보니까 계속 멀어지려다 보니까 오히려 또 컨트롤 못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 그게 무섭고 계속 그 비슷한 걸 보면서 우리는 또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도 비슷하죠. 계속 똑같은 스트레스가 일어나면은 우리 몸이 어떤 특정 방식으로 계속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똑같잖아요. 뭐 우리 담배를 피시는 분들, 뭐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딱 담배 하나 피워야겠다, 뭐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그냥 아예 프로세스가 돼 있잖아요, 내 몸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게 뇌에서 일어나는 게 뇌에서 담배 피우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막 니코틴이 땡기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을 해야지 우리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 잠재의식을, 우리의 편견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뇌와 몸의 관계를 다르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호흡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명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호흡을 통제하라. 호흡이 진정되면 마음도 진정된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뭐 정말 당연한 말이 원래 진리죠. 호흡을 통제할 수 있으면 우리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스와미 사치다난다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영적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틱나탄 스님, 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님이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의 호흡은 신비하고 강력한 생명의 힘입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즉시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과거에 대한 후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왜 안 했지, 막 이런 후회나, 아니 미래에 이거 나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막 이거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 막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계속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를 좀 더 현재에 살게 한다. 걱정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막 생각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덤덤히 내 할 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가에서 아주 중요한 텍스트인 요가 수트라에 나온 말인데, 프라나야마, 호흡 연습으로 마음의 장애가 제거된다. 그러므로 마음의 내적 조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 호흡 연습으로 마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내 안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건 조금 영적인 얘기죠, 이런 거는. 근데 뭐 내 안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내 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내가 몰랐던 나, 정말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 그리고 내가 숨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막 만들어놨던 나의 이고들, 이걸 막 부정하고 싶어서 내가 만들어놨던 이고들, 막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을 거고, 정말 자기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바라볼 수 있는,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있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을 바꿔라. 이것이 모든 위대한 일의 시작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랄프 월데머슨이 항상 강조하는 게 내면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외부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외부 상황을 바꾸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내가 살을 좀 빼야 돼. 근데 외부 상황을 막 바꾸고 닭가슴살 사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건지, 내가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죠. 운동을 하는 사람, 건강하게 먹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살을 뺄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을 바꾸지 않고 그냥 이 순간적인 외부 것들만 막 참아가면서 바꾸면은 우리 결국에 다시 요요 현상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내 자신이 바뀌는 데는 호흡이 짱이다, 그런 거죠. 진짜예요. 왜냐면 우리 호흡을 계속 달리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호흡이 계속 깊어지다 보면은 두려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막 이렇게 찡그러진다든가 그래요. 호흡을 하다 보면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 호흡에 집중하고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고통스럽고 두려운 느낌이 들고 막 이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천천히 숨을 쉬면서 그냥 바라보다 보면은 이 관계가 달라져. 그러니까 원래는 트라우마였던 일이 점점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한테도 그런 일이 정말 많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힘든 시기가 있었고,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 그냥 호흡을 하면서 정말 그냥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바뀐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나에게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식으로 소통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계속 노력을 해서, 호흡을 다르게 해서. 원래는 스트레스 반응이 몸에서 일어나고 내 뇌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호흡을 통해서 그걸 바꿔가는 거예요. 명상도 그런 거고 호흡도 그런 거죠. 그리고 진행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가 바디에 그냥 호흡 세션과 거의 비슷한 포맷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뭐 일단 틀 같은 거 비슷하게 갈 거고,
거고, 저는 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루카스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격렬한 호흡과 숨을 많이 쉬고 홀드하는 뭐 그런 것도 같이 섞어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 차이가 있는 게, 루카스는 저런 격렬한 호흡을 요새 유행이죠. 뭐 여러 가지 뭐 위모프 호흡도 그렇고, 그러니까 북미에서 엄청난 유행이란 말이죠. 저런 위모프 호흡법이나 뭐 쿤달리니 요가나 뭐 크리아 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인데,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그런 것들,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유행인데, 루카스가 보기에는 그거 너무 빨리 하는 호흡인데,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으로는 커피 카테고리 호흡인데 계속 커피만 먹는 꼴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 커피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물도 마시고 와인 한 잔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커피만 계속 마시는 꼴이다, 너무 격렬하게 하니까. 루카스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그런 거를 좀 지양하자는 편이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격렬한 호흡을 그렇게 하고 홀드하고 하다 보면은 끝나고 나서 아주 깊은 호흡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천천히 자기도 모르게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격렬하게 호흡하고 나서 우리 깊어진 상태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또 천천히 호흡을 쉬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격렬한 호흡을 하고 나서는 명상을 하는 게 제가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강렬하게 쏟았으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깊어진 호흡으로 천천히 쉬어보는, 천천히 숨을 쉬면서 나를 좀 지켜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걸 하고 나서 보통 그냥 가만 끝내고 바로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한테 집중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계속 쭉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뭐 너무 격렬한 호흡 때문에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돼서 좀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상기증이나 뭐 이런 거에서도 좀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적당히 섞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5분에서 10분, 거의 5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 해봤자 뭐 15분 정도 되겠죠.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하고, 뭐 점심에 못 하시고 뭐 한 번씩 뭐 못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저는 매일 하길 추천드리는데 뭐 어떻게 뭐 바쁘다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점심은 빼먹더라도 아침, 저녁은 꼭 하시거나,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하시면 좋겠죠. 근데 뭐 매일 하는 걸 저는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일단 진행을 해보고 저 가이드로 근데 뭐 할만해, 그러면 이제 다음 가이드 제가 또 다음 주 제가 가이드를 드리겠죠. 근데 그게 좀 힘들어, 그럼 다시 이전 가이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조금씩 진도를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아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린다 했죠. 아침은 커피 카테고리, 점심은 이제 워터 카테고리, 그리고 저녁은 위스키 카테고리, 이렇게 제가 가이드를 드릴 건데, 커피 카테고리의 호흡은 뭐냐면 빠르게 하는 호흡이에요. 1분에 30번에서 한 60번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이 우리 호흡을 빨리 하면서 우리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호흡법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안 좋은 거라고 알고 있고, 뭐 코르티솔이 스파이크가 있으면 안 좋은 거로만 생각하는데,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니까. 근데 사실 우리 아침에는 코르티솔 스파이크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계속 처진 상태겠죠. 계속 막 잠 오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아침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침을 깨우고 우리 정신을 좀 깨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커피 카테고리, 뭐 이거는 이제 요가 발에서 쓰는 표현이고, 그래서 이게 좀 설명하기 편해서 저도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자, 이제 워터 카테고리, 워터는 뭐 항상 많이 마시면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호흡법이 될 거예요. 1분에 8번에서 5번 정도의 호흡이 될 거고, 이런 속도로 호흡을 하게 되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찾을 수 있는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잠 올 때도 좋고, 아니면 너무 또 긴장된 상태일 때도 좋고, 항상 밸런스로 돌려보내주는 그런 호흡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 카테고리, 그리고 위스키 카테고리. 위스키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우리 뭐 자기 전에 위스키 한 잔 먹으면 뭐 잠 잘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잠을 잘 오게 하는, 좀 더 릴렉스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부교감신경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호흡법입니다. 1분에 한 번에서 4번 정도 하는 호흡이 될 겁니다. 이렇게 호흡을 하다 보면은 부교감신경 활성화되면서 우리 소화가 잘 되고, 잠자고, 쉬고, 사랑하고, 그냥 이렇게 치열한 그런 내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 개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계를 좀 자유롭게 정말 내가 많이 개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멤버십 노해피 비해피, 노해피 비해피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을 마주하면 행복해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 멤버십 분들은 이제 매주 나오는 가이드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구독자분들은 우리 아침에는 인텐스한 호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커피 카테고리 호흡법, 그래서 뭐 송가선 호흡 가이드, 아니면 첫 번째 에너지 센터 호흡 가이드, 이런 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 채널에 다 있는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아침에 좀 이렇게 강한 호흡법을 이용해서 좀 나를 깨우는 뭐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점심 때는 워터 카테고리 호흡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lternate Nostril Breathing이라는 걸 올려놨어요. 그거를 또 해주시면 되고, 그럼 저녁에는 바디스캔 명상을 하시는데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바디스캔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바디스캔 명상도 정말 좋은 명상법입니다. 우리를 이완시키는데. 왜냐면 뭐 실제로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배우시는 분들도 어떤 자기 몸 하나 한 부분 한 부분의 의식을 가져가면 이완이 된다는 게 실제로 이제 그런 게 다 증명이 됐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배운다고 하죠. 북미에 있는 뭐 물리치료를 가르쳐주는 뭐 그런 데서는 이런 것들을 또 가르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디스캔 하면서 호흡을 좀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다가 좀 이제 익숙해지면은 다시 이제 멤버십으로 또 오면 되는 거죠. 뭐 꼭 뭐 멤버십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멤버십 뭐 제가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은 이전에 있던 영상들도 영상들이지만 뭐 어떤 명상에 대한 그런 뭐 거를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되지만은, 지금 이 이제 12주 챌린지 뭐 사실 이게 거의 요가바디 그 브리딩 코스랑 거의 똑같은 건데, 사실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 하면은 이게 뭐 1시간당 미국 달러로 50불에서 90불을 받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비싸죠. 뭐 6만 원에서 거의 10만 원 한다는 건데, 사실 그건 좀 너무 비싸요. 물론 다르긴 하죠. 그거는 진짜로 뭐 1분에서 1호흡 할 때까지 옆에서 계속 붙어서 지켜봐 주는 거니까 당연히
당연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근데 코스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잘 소화만 잘 해낸다면은 지금 6주까지 왔는데 나는 3주 거도 잘 못하겠어. 그럼 뭐 다시 좀 돌아가서 좀 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1분에 1호흡을 만들 수 있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그런 1시간에 9만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한 달에 딱 만원, 12,000원인가? 한 달에 12,000원 할 수 있다면 뭐 괜찮은 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왜냐면 호흡이 좋아지면 정말 뭐 건강적인 혜택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하는 거 추천드리고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호흡이 달라지면 내가 달라진다. 호흡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 이런 말 있죠. 그리고 나 안의 나를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행복해지면 우리는 풍요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노해피, 비해피. 모두 노해피, 비해피 하시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